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상상합니다. 그런 물질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순수한 물질, 순물질입니다. 앞에 봅니다. 아주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섞여 있는 물질,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이 선생님이 여기 예를 들고 있는 물질은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 맞춰봐. 첫 번째, 산소. 순물질. 혼합물. 산소. 혼합물. 혼합물. 순물질이지. 말은 순물질입니다. 산소를 화학식으로 써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산소는 O2라고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지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데 뭐가 섞였어? 섞인 게 없잖아. 그러므로 순물질입니다. 뭔가 속아. 순물질이야. 순물질이야. 자, 그 다음에 물. 혼합물. 순물질. 왜 혼합물? 맞잖아. 뭐? 누가 따라 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물은 H2O라고 쓰거든? 두 가지 물질로 되어 있잖아. 근데 왜 순물질이냐? 수소하고 산소가 화학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이 돼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또 다른 물질로 재탄생한 거야. 우와. 그런 경우는 혼합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혼합물은 뭐가 있냐면 설탕물. 설탕물은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아요. 자, 구분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 설탕물에는 설탕과 물이 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설탕의 성질이 이 안에 들어있나요? 설탕물 속에? 있어. 단맛이 나잖아. 물의 성질이 들어있나요? 흐르는 성질 있잖아. 두 성질이 둘 다 살아있으면 혼합물이야. 그냥 성질이 살아있는 채로 섞여있는 거야.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얘를 구성하는 원소가 수소라는 원소하고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된 거거든. 물 속에 수소가 들어있나요? 수소의 성질이 뭐야? 불을 갖다 대면 막 뻥 터지고 막 그래요. 오히려 깨는데? 그럼 물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 터지나요? 꺼지잖아. 이 성질이 살아있지 않아. 산소의 성질은 뭐죠? 숨 쉴 수 있고요. 불을 갖다 대면 불을 더 확 잘 타게 만드는 게 산소거든. 물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 확 잘 타나요? 꺼지죠. 다시 말해서 이 물을 구성하는 원소, 이걸 구성원소라 그래. 물을 구성하는 원소 하나의 성질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없어요. 기존 성질이 사라지고 완전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진 거야. 완전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순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소금물. 소금물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혼합물이죠. 소금의 성질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물의 성질도 살아있으니까. 그죠? 좀 어려운 걸 해볼까? 이산화탄소. 거기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일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뭘까요? 순물질입니다. CO2라고 쓰는데 이것도 맞아요. 탄소라는 성분 원소와 산소라는 성분 원소가 각각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성질로 재탄생한 겁니다. 자, 정리하면 순물질은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순물질은 둘로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만 된 녀석을 홑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소, 홑원소 물질. 홑원소 물질은 당연히 순물질이야. 대표적인 예가 수소라던가 산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홑원소, 하나의 원소로만 된 물질. 당연히 순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홑원소 물질 말고 또 다른 순물질은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 화합물도 순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H2라던가 CO2 같은 물질입니다. 성분 원소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도 다 순수한 물질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순물질입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 혼합물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리상 이렇게 쓸게요. 둘로 구분은 첫 번째가 설탕물, 소금물 같은 것들은 봐봐. 내가 설탕물을 만들었어. 위에를 찍어 먹었어. 맛이 어때요? 단맛이 나죠? 손을 깊이 넣어가지고 저 아래쪽을 찍어서 이렇게 먹었어. 어떤 맛이 나죠? 똑같죠? 단맛이 나죠?
왜냐면 설탕이 물속에 녹아 들어갈 때 확산이라는 효과 때문에 곳곳으로 설탕이 없는 곳을 찾아서 곳곳으로 쫙 균일하게 퍼져 들어갑니다. 균일하게. 그래서 이런 혼합물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야. 소금물도 마찬가지겠죠. 소금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쌤이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흙을 이만큼 주워다가 물에다가 훅 넣고 막 줘. 뭘 만든 거죠? 흙물? 흙탕물 정답. 흙탕물 같은 거. 대표적인 예로 흙탕물 같은 경우. 흙탕물 같은 경우는 골고루 흙이 섞여 있나요? 아래쪽에 깔려 있고 막 그렇잖아. 위에는 막 되게 얇은 거 떠 있고 아래쪽에 무거운 거 깔려 있고 막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것도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합물이다? 균일하지 못하니까 이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균일 혼합물에 대표적으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유예요.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우유는 혼합물일까? 일단 미안해. 우유는 혼합물이야. 뭔가 섞여 있는 거야 그 안에. 그죠? 섞여 있는 건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우유를 먹을 때 흔들어 먹어라. 네. 왜냐면 지방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거든요. 걔는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 가라앉아 있다는 건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야? 흙탕물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골고루 섞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뭔가 가라앉는 게 있는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설탕물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기다려봐. 밑에 가라앉는 거 있어 없어? 이거 없다? 가라앉지 않아요. 내가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가라앉지 않아? 가라앉는 게 없어. 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오랫동안 놔뒀을 때 가라앉는 물질이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가라앉는 물질이 없으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분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여기 써요. 문제야. 주스. 과일 주스, 뭐 이런 주스 있죠. 오랫동안 놔두다가 상상해봐.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아요. 뭐가? 주스는 밑에 그 성분 물질이 과일 가라앉는 게 밑에 가라앉는다니까? 가라앉으니까 주스는 균일 혼합물이겠어? 불균일 혼합물이겠어?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겁니다. 주스 같은 것들. 우유랑 주스랑 비슷한 거야. 또 하나가 뭐냐면 암석이야. 암석. 돌멩이 만들 때 자 골고루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을까? 아니 여기 있는 물질을 꽉 그냥 압력으로 뭉친 거거든. 균일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자, 불균일 혼합물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균일 혼합물은 이제 오랫동안 놔둬도 이제 가라앉는 게 없는 물질들, 이런 수용액들, 설탕물, 소금물과 같은 수용액들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이야. 어떤 화합물도 순물질이라는 사실 많이 헷갈려 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나 암석 같은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쌤이 지금 얘기해 준 걸 참고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포도수물질, 화합물, 그다음에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다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잘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딱 줬을 때 얘는 화합물이니까 순물질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물질의 분류입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 어떤 물질을 줄 거예요. 자, 이 물질이 뭔지 알아맞힐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명한 액체 두 개를 줘요. 둘 다 투명해. A라는 액체와 B라는 액체입니다. 자, 잘 봐. 맛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래. 둘 중에 누가 물이고 누가 소금물인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맞추죠? 뭐 증발시켜서? 증발시켜서 괜찮은 방법이죠. 증발시키면 어떤 녀석은 소금이 남겠죠? 물은 다 증발되겠죠? 소금이 남으면 걔가 소금물임을 알 수 있겠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증발시켜본다. 아니면 또 얼리는 거? 얼려본다. 얼려서 뭘 할 수 있죠?
물은 얼고 소금은 안 얼잖아요. 오, 맞아요. 물은 0도에서 얼어요. 근데 소금물은 0도에서 안 얼다. 우리 굉장히 추운 날 강물은 얼어붙는데 바다는 안 얼죠. 이게 바다가 소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잘 안 어는 거야. 어는 점이 엄청 낮아요. 바로 어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면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문제로 나온 계속해서 겨울에 있어 하라는 맞아요. 예능에서 또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찍어서 찍어서. 찍어 뭘 찍어? 찍어서 아니 이게 찍는다. 이렇게 찍는다. 예! 이렇게 찍는다. 좋은 방법이에요. 정안 되는 찍어요. 물을 요리에 넣은 다음에 그 짜지 먹어보자.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고. 뭐 해본다? 요리에 넣은 다음에 짜는지 안 짜는지 먹으면 안 된다고. 짜는지 안 짜는지 짠지 안 짠지는 먹어보는 거잖아. 결국 먹어보는 거잖아. 자,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쌤이 너무 쉬우니까. 그거는 맛만 안 보면 되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아까 먹어보는 그쵸. 거 빼고 했던 거지. 그쵸. 맛만 얘가 안 보면 되는 맛만 안 거잖아요. 보면 되는 거야. 맛만 안 먹는다고? 맛을 안 그쵸. 보면 어떻게 먹어보지? 아니 그러니까 맛만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생명체를 넣어봐요. 아, 원천 그것도 같은 거. 괜찮다. 물에 생명체를 넣는 넣었을 때 물에서는 잘 살겠지만 이게 민물에 사는 녀석이라면 여기 생명체를 넣으면 죽겠죠. 민물 고기를 여기 넣으면 죽어버려.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괜찮은데. 좋은 방법이네. 그런 거. 되게 잔인하지만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어쨌든 아이디어가 좋네요. 생선을 먹으면 되니까. 끓는 거? 네. 방금 맞아. 좋은 방법이야. 물은 100도에서 끓죠. 소금물은 100도에서 안 끈다.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려야 끓어버립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물질마다 두 물질을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이용한 게 뭐죠? 끓는 점, 어는 점, 뭐 맛도 보고요. 찍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물질을 구분할 때 물질 둘 중에 누가 어떤 녀석이지? 구분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 통칭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7강 제목이 뭐야? 물질의 특성이잖아. 저거 왜 배우냐는 거지. 물질들마다 특성을 우리 왜 배우지? 그 특성을 알고 있으면 이 물질이 뭔지, 저 물질이 뭔지 뭐 할 수 있으니까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을 이제 세 가지 물질의 특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끓는 점을 비교해도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방금 얘기했던 소금물과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을 비교해. 자, 여기서 둘을 끓일 거야. 끓여서 온도계 집어넣고 누가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봐. 끓여보는 거지. A가 100도가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 A가 물이네. 그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B는 100도가 돼도 끓을 기미가 안 보여. 가끔씩 기포 하나가 틱 올라올 뿐이지 부글부글 끓지 않아. 아, 얘가 소금물이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B를 계속 온도를 가열해서 B가 언제 끓는가 봤더니 한 120도 되니까 막 끓어. 소금물 맞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끓는 점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면 끓는 점이 높은지 그건 이제 설명을 차차 할 거예요. 두 번째, 얼려보는 거. 순수한 물을 몇 도에서 언다고? 0도면 막 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0도가 돼도 얼 기미가 안 보여. 더 온도를 낮춰서 막 영하 4도, 5도 이렇게 낮춰줘야 그때서야 이제 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밀도. 아 밀도. 밀도가 뭐죠? 그게 약간 뜨는. 뜨고 가라앉는 게 밀도 때문에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무게야, 무게. 똑같은 부피 100ml를 모았다고 칩시다. 100ml에도 100ml야. 그런데 여기는 소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좀 더 무거워요. 오케이? 좀 더 무거워요. 순수한 물보다 소금물 100ml가 순수한 물 100ml보다 소금물 100ml가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밀도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둘의 잉크를 떨어뜨려. 잉크. 여기는 파란색 잉크. 여기는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려. 그 다음에 둘을 섞어. 어떻게 될까? 섞으면 빨간색은 아래 가라앉고요. 파란색은 위에 뜹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일단은 한참 시간이 걸리면 섞이겠지만 둘을 딱 만나게 한 순간에는 섞이지 않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연장해서 한쪽은 순수한 물, 한쪽은 바닷물을 넣고서 칸막이로 막고 있다가 칸막이를 딱 올려. 어떻게 될까? 무거운 게 밑으로 깔리고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놈이 순수한 물이고 아래로 깔리는 놈이 바닷물이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차이다? 밀도죠. 이건 너무 짱맞다. 짱맞다. 그렇지. 맞아. 바닷물이 밑으로 깔리니까. 바닷물이 밑으로 깔리는 이유가 뭐다? 밀도의 차이 때문이라죠. 밀도의 차이. 어려운 말로는. 좀 쉬운 말로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리고 얘는 가벼우니까 위로 뜹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말로는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뜹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또 개요만 설명할 것 같으니까. 용해도는 자, 마지막 배운 게 용해도인데 용해도는 이거 갖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염화나트륨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 좀 황산구리도 좀 그러네요.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알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자료는 아닌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두 가루를 준비해요. 두 가루. 둘 다 하얀색 가루예요. 둘 다 하얀 가루. 둘 다 A, B가 있습니다. 둘 다 하얀 가루야. 둘 다 하얀 가루인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설탕이래. 구분되나요? 구분돼? 그럼 누가 설탕이고 누가 소금인지 알 수 있을까? 밀도? 밀도? 의 차이가 있어요. 밀도? 둘을 섞어봐? 녹여서 어디다 녹여? 증발시켜서. 그러니까 고체라니까? 고체인데 뭘 증발시켜?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는데 누가 먹는지 모르겠다. 고체 소금과 고체 설탕이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소금이고 누가 설탕인지 달팽이를 넣어봐요. 뭘 넣어봐? 달팽이요. 달팽이가 막 철석철 이러면 소금이고 막 먹고 있으면 설탕이고 또 생명체를 희생시킵니다. 잔인하지만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달팽이를 넣어본다. 그래요. 그래요. 달팽이 소금에다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녹죠. 달팽이를 넣는 방법은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생명체 특성이죠. 그거는. 얘를 물에다가 조금씩 녹여보는 거예요. 녹여보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둘 다 100g 있다 시켜 100g 있다 시면은 일정량의 물을 준비한 다음에 일정량의 물에다가 얘를 막 집어넣어 보는 거야. 또 그 물고기를 넣어서. 물고기 넣지 말고 어떤 건 안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10ml에 넣어볼게. 맞아요. 100g을 넣었더니 여기는 10g이 녹으니까 꽉 찼어. 그래서 11g을 넣었더니 1g이 가라앉아. 얘는 10g을 넣으니까 꽉 차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얘는 똑같은 실험했더니 설탕 같은 경우는 여기 막 넣었더니 20g이나 녹아. 21g 넣었더니 드디어 1g이 가라앉아. 얘는 좀 더 많이 녹네. 이걸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를 비교하면 물에 용해되는 정도 또는 에탄올에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를 비교하면은 물질이 뭔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용해도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어떤 물질을 주더라도 웬만큼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물질 특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물질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쌤이 어디까지만 얘기해 줄 거냐면은 자, 우리 아까 제일 궁금했던 거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줄게. 끓는 점.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왜 소금물은 100도에서 안 끓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자, 먼저 첫 번째 물입니다. 자, 순수한 물을 준비할게요. 순수한 물. 자, 물 분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막 있는 걸 상상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물이야. 소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섞여 있어? 소금. 대박. 소금 섞이면 어떻게 알았지? 소금 섞여 있겠죠. 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소금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걸 상상해 줄게요. 균일혼합 물이니까 굉장히 균일하게 섞여 있겠죠. 균일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나름 그린 겁니다. 자, 둘한테 가열을 할게. 열을 공급합니다. 우와, 가열합니다. 자, 100도에 도달했어. 어떻게 될까요? 봐봐. 물은 끓어요. 물은 왜 끓냐면은 물이 끓는다는 건 기체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잖아. 액체 상태였던 게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날아갈 수 있냐면 액체와 액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 분자들끼리. 그 잡아당기는 힘이 막 작용하고 있는데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끊어야지 날아갈 수 있는 거야. 100도가 되면 그걸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 끊고 싶어. 아직 90도야 안 돼. 100도 됐어. 끊을 거야. 네, 네가 너랑 나랑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거야. 100도가 되면. 팔을 끊는 건 아니고 제와 나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건데 봐봐 여기 봐. 여기는 물 분자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 내가 요 물 분자라고 상상해 볼게. 100도까지 올라왔어. 자, 이제 100도야 올라갈래? 물 분자를 끊었어. 안녕. 근데 누가 잡아? 소금이 잡아. 나는 어떡할 건데 이런다고. 그죠? 나는 이런다고. 너가 필요해. 너도 있었니? 이러는 거지. 이제 너도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날 잡아당기는 인력도 끊어야겠네. 아직 부족해. 그죠? 그래서 온도가 좀 더 올라가야 걔도 끊고 이제 너 끊을 거야. 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버했는데 약간 한 100도 넘게 한 102도에서 104도씨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지만 드디어 이제 그거까지 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끊고 날아갔다 치자. 끊고 날아갔어. 하나가 날아갔어. 날아갈 때는 소금을 데리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소금은 버리고 날아갈 거 아니야? 소금은 버리고 날아가. 그럼 여기는 물 분자들이 사라지죠? 이 물 분자가 사라지면 버림받은 소금은 어디로 달라붙을까요? 다른 물 분자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물 분자한테 달라붙어서 제가 나 버렸어요. 좀 내가 날아갈 건데 나 100도가 됐어. 102도가 됐어. 104도가 됐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소금 분자가 2마리가 붙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2마리를 끊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온도가 더 높아져야 끓을 수가 있어. 이해돼? 소금이 총 32마리가 붙어있는 그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물은 100도씨가 되면은 부글부글 한참 동안 우리 배웠죠? 온도가 유지돼요. 그쵸? 100도가 유지되면서 막 끓잖아. 근데 이 소금물은 100도에서 안 끓어. 102도에서 끓어. 근데 끓으면 끓을수록 103도, 104도, 105도, 106도 온도가 막 올라가. 이것 때문에. 소금 겁나 많이는 막 소금 3892개가 하나에 붙어가지고 그럼 굉장히 더 끓는 점이 높겠죠? 그래서 끓는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얘는 끓는 점이 고정돼 있어요. 끓는 점이 뭐하다? 일정하지만 얘는 끓는 점이 어떻다?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죠. 이거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부르죠. 끓는 점 오름. 끓는 점이 자꾸 올라가. 자,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걸 돌아와 볼게. 어떤 녀석이 물이고 어떤 녀석이 소금물인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끓여보는 방법을 해보자. 가장 좋은 방법은 끓였더니 얘는 100도에서 끓었어. 물이네. 102도에서 끓기 시작해. 소금물이네. 그죠?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끓긴 끓는데 얘는 100도가 유지되네. 오케이. 확실하네. 물이네. 근데 끓으면서 102도. 온도가 자꾸 올라가. 확실히 소금물이네.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걸 통해서 분명히 얘가 소금물이 맞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프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쌤이 설명한 게 이거예요. 우와.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 되게 많이 알고 가는 것.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물은 100도가 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소금물은 100도가 넘은 순간부터 여기서 끓기 시작하는데 끓으면 끓을수록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써놓으세요. 이거 무슨 현상이다? 끓는 점 오름입니다. 끓는 점이 올라가네요.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혼합물의 특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할 때 끓는 점이 일정한지 끓는 점이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누가 순물질인지 누가 혼합물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라는 말까지 정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물질의 특성 우리가 왜 배우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 못 배웠던 다음 주 이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쌤이 일단 영상을 잘 촬영해 볼게요. 저한테 교환 있어? 아닌 거죠? 일단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으십시다. 다음 주 일단 나오는 거로 알고 있자. 제주도 재밌겠다. 고생했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제주도? 하루만 옆에서 이러고 사진 찍으면 야, 경찰 타고. 일단 오도부터 가고. 야 일단 올 때 선물 좀. 맞아. 야 올 때 돌아